자,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붕어형 일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이제 일하시느라 뭐 이것저것 하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아니면 뭐 남 밑에서 일하는 욕 먹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동안은 그런 생각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쉬고 있어도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닌 분들을 많이 봤어요. 쉬어도 제대로 쉬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할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시달려가지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피로가 더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는 그런 분도 많이 봤는데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휴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충전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쉰 거라 생각합니다. 휴일날 뭐 무조건 뭐 어디 나가서 놀러 가야 되고 뭐 사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휴일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로 충전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충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충전을 제대로 하고 다음 주를 맞이하는 거하고 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 뭐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쉬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그 누워있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머리가 답답하다 하면 바람 좀 쐬고 오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힐링 시간을 제대로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의 제목은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들어봤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게 저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원래 오늘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제 방송 아까 그 게임 방송하면서 어떤 시청자분하고 약간의 좀 이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리카 쪽의 시청자였죠. 제가 지금 동시 통찰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이 뭐 저보고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주 받고 이제 팬가입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다. 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팬가입했는데. 아니 뭐 팬가입한 사람이 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제가 뭐 중간에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기억은 싹 다 지웠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감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알았던 거 얘기를 하시던데 다 틀리더라고요.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어설프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아는 것처럼 늘어놓더라고요. 뭐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지역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바로 옆에 살아도 뭐 얼굴도 모르고 얘기도 못 나누고 거의 남이랑 똑같은 건데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산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사람이 내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싫은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뭔가 좀 난색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예전의 모습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송 시스템적인 면이나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꾸 옛날식의 어떤 그런 대화나 옛날식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분하고 저랑 이제 손절까지 가게 되었는데 뭐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맞으면. 안 맞고 하는데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변했다는 거. 제가 변했고 방송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방송을 운영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걸 인지하고 그냥 뭐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자꾸 본인은 그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똑같은 모습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척 오래 봤기 때문에 알아달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알아달라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거죠. 그걸 뭐 암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넷상에서 그냥 닉네임 알고 있는 사이예요. 본인 말고도 수많은 닉네임들이 거쳐가는 건데 그걸 일일이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공백도 충분히 길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 줘야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난색을 표하니까 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한테도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건 뭐건 간에 요즘 시대는요,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진짜로.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도 변화를 시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알게 모르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으로 치면 굉장한 고인물입니다. 골수 고인물이죠. 거의 고전 게임 만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 때. 근데 100% 고전 게임 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썰방, 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제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날개를 달아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살면서 시대에 적응하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사는 게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마냥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 많거든. 그런데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들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회라는 곳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법 같은 거, 여러 가지 규칙과 법 같은 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그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걸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돈 내는 거예요. 10만 원 여러분들 적은 돈입니까? 꽤 큰 돈이죠. 하루 일당이죠, 여러분. 마스크 하나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일당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노가다로 치면 노가다 하루 일당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알바로 치면 알바 이틀치 일당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알게 모르게. 법 같은 것도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것도 바뀌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는 계속 버전업을 하잖아요. 슈가 글라이더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오이진님 어서세요. 계속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 변화를 우리한테 굉장히 요구해요. 왜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변화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이 사회는요, 현대 사회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슈가 글라이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에 조금,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을 아예 안 하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문맹인이 될 정도의 세상으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고 뭐 피처폰 쓰잖아요. 그럼 세상 뭐 돌아가는 어플이나 뭐 그런 것들 못 봅니다. 못 봐요. 자기는 세상의 속세를 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보고 인터넷 뉴스나 기사들, 유튜브 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 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어플 같은 걸 낼 수 있죠. 요금 같은 것도 업로드 가능하고 결제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다 쓰잖아, 맞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저도 두 개는 쓰네요. 최소한 한두 개는 무조건 쓸 겁니다. 그러면 뭐 피처폰 쓰면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죠.
그거 안 쓰고 살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습니까? 불편할 것 같습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루만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만 없어도 한 시간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못 써도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왜 불편함을 느낍니까? 사실 스마트폰 안 쓴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 쓴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병에 걸린다거나 신체가 마비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시간 안,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한 시간 안 쓴다고 어떻게 되는지 않지만 한 시간 안 쓴다고 한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결제 같은 것도 스마트폰 위주로 다 시스템이 짜져 있고 쇼핑 같은 것도 스마트폰 위주, 어플 같은 것도 스마트폰 위주, 방송 같은 것도 스마트폰 위주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왜냐? 스마트폰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폰이에요. 남녀노소.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을 본다거나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 뉴스 방송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송출할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로 요즘에 뭐 언론사 방송 같은 건 뉴스 같은 건 다 실시간으로 합니다. 이제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스마트폰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일반 사람 스마트폰 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못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기보다는 스마트폰 보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골 지역이다. 만약에 뭐 도시면 괜찮은데 도시면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 같은 게 있으니까 방문해서 내가 뭐 어떻게 결제하고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만약에 시골 같은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골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은행이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 그러면 돈 어떻게 뺄 거예요? 그러면 돈 어떻게 보낼 겁니까? 물건 어떻게 살 거예요? 살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시골에 산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물 안 쓰고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5일장 가가지고 어, 그 5일장 아니면 물건을 살 수가 없죠. 시골 사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5일장 안 하면 이제 뭐 필요한 거 못 사요. 슈퍼 같은 거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슈퍼랑 다르게 물건이 많이 비어 있어요. 물건이 많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 마트 같은 데 가면 채소랑 뭐 고기 팔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안 팔아요. 안 판다니까요. 딱 필요한 것만 팝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도시 같은 데 가면 그 마트 같은 데가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마트 가도 웬만한 거 다 없어요. 그리고 할인마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기를 사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그 어떤 거지 그 채용 정보나 취업 정보 같은 것도 어플로 다 나옵니다. 뭐 독시사 같은 것도 어플 있죠. 취업 뭐 요즘에 사람이나 인크루트도 스마트폰 어플로 다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취업 정보나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같은 거 뭐 신입사원으로 채용 공고 같은 거 지원하면 거기서 막 이제 서류 합격자들끼리 단톡방 만들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에게 내가 스마트폰 없어요. 어플도 없어. 그럼 나는 그런 정보를 못 얻는 거예요. 계속 손해 보는 겁니다. 손해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붕어님. 제보하고 싶은데 내일 제보하면 언제쯤 실시간을 볼 수 있나요? 근무 중이라서. 내일 10시쯤에. 그리고 사연, 그 고민 사연이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 죄송하지만 그 종병들 간에 그 보냈을 때 그 관종병들이네. 관종병들. 관종병들님, 네. 일단 사연을 먼저 보내주세요. 메일로. 메일 주소 찍어 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계속 누적이 돼요. 이 누적이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손해가 굉장히 누적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들하고 그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사에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들은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도, 현대사에 바뀌는 법들, 법률들, 시스템들, 뭐 제도들, 그리고 어플들, 이런 것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변화를 요구해요. 계속. 한두 가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요구해.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은 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꼰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꼰대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꼰대를 왜 싫어하나요? 꼰대를 왜 싫어할까? 보통 꼰대들이 우리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꼰대면 꼰대입니다. 꼰대인데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꼰대를 지칭하는 세대는 어느 세대냐 하면 586 세대, 586 세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보통 꼰대의 어떤 절대 강자분들이죠. 언론이나 보통 이제 아니면 많은 인터넷에서 가장 언급하는 이 꼰대 세대가 586 세대예요. 물론 이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사실 문명의 시스템이나 혜택을 좀 많이 누렸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기보다 경제적인 시스템의 혜택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 이분들 때는 이분들이 청년일 때는 굉장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일자리도 많았고, 뭐든 하면 돈이 되었고, 뭐든 하면,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고, 뭐든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아시겠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스타트가 다릅니다. 스타트가 다르죠. 어떤 부모님 만났느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출발 라인이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개인의 능력, 개인의 피지컬만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어요. 이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픕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꼰대가 되겠다는 거죠. 왜? 꼰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 귀담아 듣습니까?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아, 저 꼰대 또 시작했네. 저 재미도 없는 거. 아, 저거 또 맨날 저 80년대 또 운동권 그때 얘기 또 하겠네. 이거 딱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꼰대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꺼내요. 옛날 얘기를 많이 꺼낸단 말이야. 근데 옛날 얘기 꺼낸다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시대에서 자기들이 못 따라가니까 옛날 얘기 꺼내는 거예요. 잘 따라갈 것 같으면 옛날 얘기 꺼내길 일도 없어요. 현재 젊은 세대들이 따라하는 그런 문화나 그런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그 사람도 변화하면 굳이 옛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대 자기들은 따라가기 싫거든요. 지금 2020년에 어떤 그런 문화를 따라가기 싫어요. 우리 옛날 게 좋다는 거죠. 80년대. 자꾸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뭐 좋게 봅니까? 아무도 좋게 안 보잖아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계속 노력하라, 노력하라 하는데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젊은이들 노력 못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분들 그걸 알아야 돼. 무조건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라는 것을 반복론을 제시한다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노력만 하네. 열심히만 하네요.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세대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대는 그게 가능했지만 요즘엔 택도 없잖아, 이게 사실. 뭐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든 열심히 하면 괜히 골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한테 안 맞는 거 열심히 했다 골로 갈 수 있다니까요. 내한테 맞고 내한테 최선인 것을 열심히 하거나 그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한테 맞지도 않는 거를 그냥 뭐든 해라 하면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인생 골로 갑니다. 괜히 적성도 안 맞는 거 나한테 맞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해가 시간 다 까먹고. 근데 저분 세대 땐 노력해도 되는 게 많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건질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거를 그걸 이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있고 아무데나 노력해도 안 아무데나 아무데나 노력한다고 해도 네, 나가님 어서 반갑습니다. 안 된다는 거. 그 현실적으로 벽에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이 부족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80년대 마인드들이 2020년대 마인드, 2020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변화를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안 하니까. 자기 자신들을 변화하지 않으니까 꼰대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자, 네 번째. 자,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거 하나 얘기 드려볼까요? 음식점. 물론 저는 음식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고충이나 자영업자들 세계 같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자영업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 순이익이 어떻게 나는지,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현대 시대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유튜브를 안 봤으면 자영업 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이거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자영업자들의 힘든 점을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편하게 자기 사업하고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근데 장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장사 같은 것도 요즘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식만 잘 만들어 가지고 성 못해요. 여러분, 장사 같은 것도 이제는 무조건 맛있게만 만들어낸다고 해서 맛집이 돼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홍보입니다, 홍보.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에 정말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가게 개업했을 때 뭐 전단지나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 포스팅이나 어떤 홍보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서는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회입니까?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언택트. 우리가 접촉하지 않은 사회죠. 접촉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배달 대행 매출이 많이 올라갔죠. 네,
또라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참, 유튜브 참 문제다, 문제. 매니저분 어디 가셨습니까? 자, 아무튼. 그,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다 까먹었는데, 장사 같은 것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이제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성공하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굳이 가게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발품 팔아서 이제 음식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언택트 사회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런 정보들을, 장관계 먹으세요?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음식을 검색하고 음식을 확인하고 그런 게 이제 일상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런 방식,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이제는 필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거 있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장사 같은 것도 끊임없이 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장사를 음식 만들어 대접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손님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요즘에 장사 잘 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사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이제 그냥 어디 뒷골목 같은데 그냥 음식 잘 만들면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맛집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개업하는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죠. 보통 그렇게 뒷골목에 잘 되는 집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집, 뭐 40년, 50년 이미 공지파이 방송을 타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곳일 때는 되겠지만, 근데 요즘에 그런 집들도 망하고 있어요. 그런 집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수렴해야 돼요. 장사 같은 것도 그 보면 요즘 배달된 요즘에 있잖아요. 홀 장사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요즘에 다 홀 장사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배달로 바꿨잖아요. 배달로. 배달이나 아니면 테이크아웃으로 바꿨어요. 왜냐? 지금 매도랑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밥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시라도 뭐 거기서 나와버리면 가게 또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배달 안 하던 곳도 배달로 바뀌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 홀 장사 계속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장사 계속 안 되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사람들이 안 오고, 사람들이 이제 아직 메로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고, 그리고 언택트 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고, 인터넷 같은 걸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홍보가 안 돼 있다거나 어느 가게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가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고 배달업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게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장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 사람들이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만 외치다가 그냥 자기가 이제 폐업할 날짜가 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장사라건 사업을 하건 간에 자꾸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냥 변화 없이 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이 변화를 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아준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발전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게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한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계속 신제품 나오잖아요.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기존의 제품을 이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CPU나 뭐 그래픽 카드가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지금 그 전에 쓰던 옛날 제품들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는 얘기 뭐냐 하면 앞으로 나온 신작 게임들은 사양이 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점점 좋은 그래픽, 점점 좋은 서버 환경. 요가다 보니까 CPU나 그래픽 카드를 더 좋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품만 가지고는 게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하다못해 방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 같은 것도 점점 CPU나 이 그래픽 카드 사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제가 쓰는 이 방송 프로그램 엑스플릿도 점점 사양이 높아지고 있어. 자꾸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 프로그램이 점점 무거워져요. 기존에는 쉽게 돌릴 수 있는 것도 나중에 가면 아예 돌리기도 힘들어져. 뭐든지 변화한다는 거죠. 뭐든지 변화하면서 그동안 그 전에 낡았던 거를 자꾸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릴지 안 버릴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버려야 내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아쉬워하면 안 돼.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아, 그래도 아까운데?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도태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엄청난 변화는 하기 힘들어도 살면서 우리가 약간의 변화는 줘야 돼요. 약간의 변화. 그래서 시대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시스템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뜯어고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뜯어고치란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하면서 사는 게 우리한테 이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